봅시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이웨이파. 그리고 이 대상아라는 것은 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대상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인데 이것이 환상화됩니다. 환상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첫째가 말이죠. 만약에 거울에 무엇이 비친다. 거울에 무엇이 비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3차원적인 공간 있지 않습니까? 3차원적 공간, 그러니까 실제 하는 3차원적 공간 속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에요? 그건 거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대상아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31페이지부터 제가 조금 읽을게요. 실제로 락강은 그 대상이 항상 사변적인 인식을 벗어나는 까닭은 통상적인 공간 위상학, 이게 3차원입니다. 과 전혀 다른 위상학적인 특성 때문일 거라고 가정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3차원적 공간은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 공간이에요. 현실 공간입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다른 공간의 위상학에 속할 수 있다. 위상학. 자, 그러니까 이 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공간에 대한 탐구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쪽과 이쪽이 다른. 그러니까 이쪽은 3차원적인 공간은 거울에 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거울에 비치고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은 완전히 상상적 오인의 세계입니다. 상상적 오인.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거울의 상상계예요. 거울의 상상계. 그러니까 락강이 프로이트와 다르게 일종의 정신 분석을 갖다가 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거울 단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울성과 비거울성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쪽은 바로 대상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간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이것과 다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가장자리로 서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장자리로 완전히 서로 이어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메비우스 이티 같은 거예요. 이쪽은 메비우스 이티입니다. 이건 서로 이어지지 않아요. 메비우스 이티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메비우스 이티요. 그러면 이 메비우스 이티와 같이 하나의 가장자리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위상학적 정신분석 책에서 했죠. 그게 바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게 뭐냐면은, 자 봅시다. 원한 면은 영어로 토루스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 라또라고 합니다. 라또로. 또 하나가 크로스캡이 있습니다. 크로스캡.
또 하나가 바로 클라인의 병입니다. 클라인의 병.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위상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둘째치고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것은 일단 시니피앙의 위상학이에요. 시니피앙의 위상학. 시니피앙의 위상학이에요. 위상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냐면은 이쪽은 지금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상상계예요. 상상계. 그런데 이쪽은 시니피앙, 즉 상징계의 위상학이에요. 상징계. 그럼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시니피앙은 차이에 의해서 무엇이에요? 뭐예요? 그 가치가 결정되죠? S1은 S2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S1은 S2를 지향하고 S2에 의존해서 자기 가치가 결정돼요. 그런데 S2의 차원에서도 다시 무엇이에요? S1을 뭐예요? 의지하고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원래 모순이에요. S1은 S2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데 S2도 S1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돼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시니피앙의 세계에는 스스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시니피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시니피앙의 사슬을, 그러니까 시니피앙 1에서 시니피앙 2로 해서 그 다음에 시니피앙 n으로 해서 시니피앙 n이 다시 시니피앙 1으로 되돌아오는 이것을 사슬로 이게 연결되는 걸로 그리면 이게 바로 메비우스의 띠가 됩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돼요. 메비우스의 띠.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걸로 해봅시다. 다른 걸로 무엇이냐면은 이 네 가지가, 제가 위상학적 정신분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뭐냐면 여기서 에파송이라는 말을 합니다. 에파송. 지우는 방식인데, 지우기 방식 무엇이냐면 완전한 구가 있어요. 완전한 구. 그 구에 무엇이에요? 시니피앙으로 이것을 하나를 상을 해요. 그러면 시니피앙에 의해서 하나의 상처가 나. 근데 이 상처를 서로 무엇이에요? 연결을 해가지고 상처를 지우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 이게 위상학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10년 전에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갑시다. 거울의 상상계는 현실적인 3차원 공간에서 거울에 실제로 이미지로 비치는 일종의 상상적 공간이에요. 상상적. 그런데 이 상상적 공간의 다른 대상 안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시니피앙의 시니피앙의 일종의 본질이라고 할까? 시니피앙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위상학이에요. 그럼 또다시 저거 위상학적 정신분석부터 다시 해야 돼. 또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이것은 상징계라는 거예요. 상징계. 그러니까 이쪽은 상상계예요. 이쪽은 상징계인데 대상 안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징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상징계의 도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죠. 여기 보세요. 이게 이 A와 A 다시 이 축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울의 이미지예요. 이건 거울성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상상계예요. 상상계의 축이에요. 상상계의 축입니다. 그러면 이쪽 축은 뭘까요? 이쪽 축. 이 대상 큰 타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 큰 타자가 시니피앙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니피앙의 장소예요. 이게 락강이 정확하게 큰 타자는 무엇냐 하면은 시니피앙의 장소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어요. 근데 시니피앙의 장소는 시니피앙의 특성상 첫째 뭐예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항상 메비우스의 띠를 가지고 이 큰 타자의 장소는 메비우스의 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메비우스의 띠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다. 원안면도 있고 크로스캡도 있고 클라인의 병도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한 위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니피앙의 무엇이에요? 속성 특성 때문이다 이거지. 특성 때문이다. 어렵지. 여러분들 김정일 혹시 아나? 애셔라고 애셔? 바로 애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애셔의 그림을. 오케이? 근데 그 애셔의 그림을 보면 위와 아래가 막 섞이고 메비우스의 띠, 그 다음에 뭐냐면 환상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야 바로. 오케이? 이걸 애셔를 얘기하면 돼. 애셔. 그래서 우리가 애셔의 그림을 가지고도 한 번 했어. 한 번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했어. 애셔의 그림을 가지고도. 근데 이게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미지는 상상계고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이미지야. 근데 이쪽은 대상 안은 상징계의 도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계의 도입 때문에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주체. 그러니까 인간은 상징계의 시니피앙의 도입 때문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언어 존재가 돼. 인간은 무조건 언어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언어 존재가 없습니다. 언어 존재. 그러면 이 언어 존재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말하는 주체가 생겨요. 말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생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니피앙의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요 도입에서 시니피앙이 마이너스 1이 있죠. 요 마이너스 1을 락강이 어떻게 씁니까? 큰 타자의 결핍이라고 쓰는 거죠. 큰 타자의 결핍이야. 이게 큰 타자의 결핍. 큰 타자의 결핍인데 큰 타자의 결핍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결핍 그럼 뭐가 돼요? 욕망을 생각하면 돼요. 결핍은 욕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욕망이야. 욕망.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큰 타자의 욕망, 큰 타자의 결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욕망이 왜 생기고 욕망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욕망은 시니피앙과 상징의 도입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상징의 도입 때문에 생기는데 왜 욕망이 그럼 생기느냐 하면 상징계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1로 결핍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욕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징계에 기록되어 있는 결핍이에요. 큰 타자에 기록되어 있는 결핍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귀신 씨라라 까먹는 얘기인가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언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 근데 언어 자체가
장소이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한 그 언어에 기록되어 있는 결핍이 우리 말하는 주체에 똑같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주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자, 말하는 주체는 signifiant one이 내가 말하는 주체를 표상해.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말한다 할 때 나라는 주체를 표상해. 이게 signifiant이야. 근데 signifiant one은 signifiant two를 지향해서 간다고. 따라서 이 S 주체는, 이게 주체가 subject, 수의제인데 수의제의 약자입니다. 이 주체는 signifiant one과 signifiant two에 의해서 어디도 표상되지 않고 둘 사이에서 분열이 돼요. 요 분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이에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을 아시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대상 아는 비거울성입니다. 대상 아는. 그러면 주체도 비거울성이겠네요.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요, 상징적 큰 타자는 이것은 거울에 비치지 않아요. 거울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상상계인데 이거 거울에 비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은 하여간 언어는 결핍의 장소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언어는 결핍의 장소예요. 근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 주체는 말하는 주체가 되면서 그 말하는 주체를 표상하는 signifiant에 의해서 signifiant의 결핍이 말하는 주체까지도 결핍의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아까 S1과 S2가 S1과 S2를 가면서 S1에서 S2를 가면서 그것은 다시 S2는 S1으로 되돌아오죠. 그러면 요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자, 메비우스의 띠예요. 메비우스의 띠 자체가 바로 주체 자체예요. 메비우스의 띠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주체는 그것은 만약에 그린다면 메비우스의 띠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의 위상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똑같은 말에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수다 떨고 맨날 돌고 돌잖아. 돌고 돌아.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메비우스의 띠가 주체야. 이게 주체를 나타내는 위상학이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러면 이 대상 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대상은 그것이 바로 크로스캡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캡. 자 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이, 저도 사실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아까 이 거울적인 3차원 공간은 일종의 모든 평면 거울의 이미지가 비쳐요. 근데 이쪽은 비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자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잘 보세요. S1에서부터 S2까지 뭐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S1의
가치가 결정되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를. 그렇지만 S1의 가치는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게 바로 반복 강박이에요. 이게 바로 반복 강박의 그 위상학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표면과 하나의 가장자리가 다 연결되는 위상학에는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가. 그러면 그 중에 크로스캡은 무엇이냐 하면 잘 봅시다. 자, 이거 내가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메비우스의 띠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메비우스의 띠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의 리본이 됩니다. 리본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윗면과 아랫면이 나누어져서 이것은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또 혁대를 풀어야 되나? 또 혁대를 풀어야 되나? 그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자, 요것이 이렇게 합시다. 요렇게 하면은 요것은 일종의 원통이어 가지고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 면과 두 가장자리로. 근데 요거를 요렇게 비틀어서 붙이면은 이 표면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따라가 보면은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걸 알게 돼요. 됐죠? 요것은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한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자, 원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붙여서 요렇게 여기랑 여기는 같이 붙여요. 그런 다음에 요것을 비트는 겁니다. 네? 아니다. 요렇게 붙이고 또다시 요것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어디 있어 또 이거? 어디 있어? 같은 방향으로 어디 있어? 이거 내가 매직. 여기다. 자, 그러니까 요것을 같은 방향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바로 원한면을 그래서 보통 도너스 또는 뭐예요? 튜브에 비유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럼 크로스캡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붙이고 나머지 두 면은 반대 방향으로 붙여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붙인 다음에 원한면은 그대로 붙이는 게 원한면이고 크로스캡은 요렇게 붙인 다음에 무엇이냐면 요것을 틀어서 반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여기 32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그림처럼 돼요. 이게 바로 그림처럼 돼요. 그러니까 지금 S1에서 S2가 전부 연결이 되는 네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 없이 하나의 가장자리로 S1과 S2가 그대로 다 연결되는 네 가지 위상학이 있는데 하나가 메비우스의 띠고 두 번째가 원한면이다. 원한면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로스캡인데 크로스캡은 원통을 만든 다음에 원통 양쪽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해요? 비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거기 32페이지를 보면 요렇게 돼서 여기가 백골모함입니다. 요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게 백골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건 내가 못 그리겠다. 이거 안 된다. 거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배꼽이 생겨요. 배꼽이 생기면서 요 선이 생기는데 요것을 F점이라고 합니다. F점. 점이 생기면서 무엇이냐면은 요것이 서로 자기가 자기를 관통하는 선이에요. 자기 관통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자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원통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잘리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상학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이쪽 아래쪽은 요 점 아래쪽은 완전히 구예요. 구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기 관통을 한 이 선 위쪽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가 생기는데 요것이 바로 크로스캡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는 클라인의 병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양쪽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클라인의 병은 이것이 자기 관통의 선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안팎의 구분이 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클라인의 병은 잠시 접어둡시다. 그건 저쪽에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요거예요. 크로스캡이에요. 크로스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로스캡이 또 어디 있어? 떨어지네. 자, 크로스캡은 자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아까 뭐였죠? 대상 A와 주체 있잖아요. 요 축에서 대상 A와 주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요 축에서. 요 축은 이미지의 축입니다. 그런데 약간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이미지의 상상적 축은 무엇이 있어야만 저것이 성립한다고요? 바로 언어의 상징적 축이 있어야만 그 이미지가 가능해진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울 이미지. 거울 속에 있는 이미지가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큰 타자의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타자가 보내는 신호는 거울의 비거울성입니다. 그 신호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시니피앙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큰 타자의 축이 전제가 되는 한에서 바로 상상적 축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식 L입니다. 그리고 그럼 도식 L에서 무엇이 여기서 대상 R을 구분을 못했는데 요 대상 R가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그냥 대상인 줄 알았는데 요것이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IA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A에서 요 대상 A와 주체는 이게 비거울성으로서 무엇이에요? 큰 타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상상계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만약에 위상학적으로 그린다면 메비우스의 띠는 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체는 반드시 하나의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을 향해서 주체를 표상하기 때문에 주체는 반드시 시니피앙들의 그 연결되면 메비우스의 띠의 형상을 가지게 돼요.
위상학을.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상 안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크로스캡이 요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32페이지에 했던 것에서 제가 거기 저것도 내줬는데 봤어? 그러면 거기 주소도 내가 유튜브 주소 봤어요? 아니 들어가 보지 않았지. 예! 시간이 없을 때죠. 오늘 컴플레인 받는다. 오늘 그만해야겠다. 갑자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말이죠. 내가 대학교 때 내가 수학을 좋아해서 자연계에 들어가서 수학과 선생님들한테 수학을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민호기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 당시엔 칠판이고 백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요. 쫙 푸는데 칠판이 작아. 채 문제를 다 풀기도 전에 여기서 끝나. 여기서 딱 끝나니까 에이씨 하면서 백목을 꺼내. 오늘 여기까지. 아주 개팍한 선생님이었는데 강미애가 그걸 보지 않고 왔다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백목을 던져야지. 어? 뭘. 우리 카페 밑으로 올려주세요. 딱 보게. 여기 이게 여러분들 봐야 돼. 봤어요, 손 선생? 네. 그러면 이거야. 이것을 이제 절단을 할 때 요것을 밑에 부분을 절단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이것은 단순 절단이라고 그래요. 단순 절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중 절단을 하면은 이중 절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윗부분을 잘라서 다시 와서 또 자르고, 그러니까 한 바퀴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자르고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이중 절단이에요. 그 이중 절단의 모습이 내가 여기다 그림을 해놨어요. 여기 아시죠? 요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게 이중 절단이에요. 요렇게 이중 절단을 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두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이 하나는 앞에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로 메비우스의 띠가 되고 또 다른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밴드입니다. 밴드. 하나의 원반이 나타나요. 하나의 원반이 나타난다. 원반. 그러니까 원반과 메비우스의 띠로 나누어져요. 메비우스의 띠로. 그것을 여러분들 맨 밑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 맨 밑에 그 각주에서 맨 왼쪽에 그 도형을 그렸지 않습니까? 맨 오른쪽서부터는 이것은 이미지를 그린 거고 맨 오른쪽에는 도형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나와요. 두 개로. 그 하나가 메비우스의 띠고 하나가 원반이에요. 원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 메비우스의 띠는 주체를 표상하고 이 원반은 대상 R을 표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상 R가 어디에 시니피앙의 사슬이 만드는 크로스캡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안에 어떻게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고 두 번째는 주체와 대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중 절단했을 때 하나는 메비우스의 띠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원반이 나타나는데 메비우스의 띠는 주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원반은 대상 R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을 이중절단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크로스캡이라고 하는 서로 연결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자리, 하나의 가장자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속에 대상 R가 그리고 메비우스의 띠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숨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나누어져서 선명한 형태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R와 주체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디입니까? 거울에 비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울에 비칠 수가 없어요. 왜? 크로스캡이라고 하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 번째 그림, 그 크로스캡. 요거 전체는 거울에 비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요곳에서 절단하기 전에 절단한 다음에는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지만 분리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거울에 비출 수가 없어요. 거울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 이것이 이 크로스캡이 거울에 비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크로스캡 전체가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이것은 3차원 공간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관통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히 작아져서 관통을 하게 돼요. 무한히 작아져서. 이게 자기 관통인데 이 자기 관통의 이 선은 지금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것은 결코 3차원 공간에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이 자기 관통을 하는 순간을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시니피앙의 사슬에 의해서 무한한 세계에서나 가능해요. 무한히 작은 세계에서는. 오케이? 자,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도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F점이 뭐냐 이거지. F점이 바로 남근입니다. 오케이? 남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비우스의 띠에서 그러니까 크로스캡 자체가 거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중절단했을 때는 메비우스의 띠와 밴드 하나의 원반으로 나누어져서 주체를 그리고 대상 R을 여기에서 이 메비우스의 띠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절단하기 전에는 여기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이것은 거울에 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체와 대상이 항상 나누어져 있을 것 같지만 뭐예요?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와 대상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주체가 곧 대상이고 대상이 곧 주체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그럴 수 있냐? 강미가 그러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남근과 대상 R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남근이. 그러니까 아무튼 락강에 따르면 남근과 이 대상 R은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남근이 대상 R이기도 해요. 대상 R이기도 합니다.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위상학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근과 대상 R은 서로 약분이 안 돼요. 피보나치 수열에 있고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에 있고 서로 약분이 안 되고 이 남근은 시니피앙입니다. 시니피앙인데 대상 R은 뭐예요? 실제계도 되고 뭐냐면 상징계도 되고 상상계도 되는 그러한 여기 쐐기점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남근은 시니피앙이면서 무엇이에요? 대상 I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대상 R와 남근은 뭐냐면 이 무엇에서 크로스캡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감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스캡은.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이 다음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어요. 이거 여기 위상학적 정신분석, 위상학적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읽어오십시오. 내가 그 지우는 방식 6장서부터 6, 7장, 5, 6, 7장을 읽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5, 6, 7장을. 그래야만 이것을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요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냐면은 이 대상아와 주체는 상징계의 도입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어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상학으로서 우리가 3차원적인 공간와는 전혀 다른 공간의 위상학으로서 이건 비거울성이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은 이 상징계는 시니피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니피앙은 특성 자체가 다른 시니피앙에 의존함으로써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니피앙의 장소에는 그 시니피앙을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시니피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연결된다. 연결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아주 이상한 위상학으로 이상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째가 메비우스이티, 두 번째가 원안면, 세 번째가 크로스캡, 클라인의 병의 위상학이 된다. 이것은 3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다. 비거울적인 그러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그 주체와 대상아와 그 다음에 남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크로스캡이다. 크로스캡. 그래서 이 크로스캡에 따르면 결국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아와 남근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 거울에 이렇게 비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크로스캡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품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상징계다. 흩타자의 양서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과 발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이는 3차원적 공간의 거울 이미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거울 이미지와 나와 너 이것을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주객을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상상계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쪽으로 가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지. 하나의 가장자리로 그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장자리로 연결되어 있다. 질문하십시오. 이거 더 읽어도 소용이 없겠는데.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는요, 위상학적 정신분석의 5, 6, 7장을 읽어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새로운 저거를 안내드리고, 요 32페이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강의록을 나눠드리지 않을 테니까. 질문 해보세요. 아니, 표현 하나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줄에 보면 크로스캡 부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긴다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맨 밑에 패러그래프 그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락간이 굉장히 말로움을 하는 겁니다. 이 뿔롱죄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고 내가 번역을 했는데, 뿔롱죄는 어원이 뭐냐면 뿔롱이라고 하는 납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빠지는 건 뭡니까? 납은 그대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크로스캡을 갖다가 이렇게 만약에 물에다가 넣었는데 이 크로스캡의 형체는 없고 물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고 다 그래. 그럼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납이에요. 납이 물속에 들어가요. 빠져요. 뿔롱죄. 그러니까 뿔롱죄라고 하는 빠진다는 것은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물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것은 임메르죄, 즉 잠겨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빠진다. 그러면 나의 그 몸뚱아리의 부피와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잠수하는 것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임메르죄는 내가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기는데 어떻게 잠기냐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몸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데 내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렴풋하게 있겠죠. 마치 물속의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잠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잠긴다는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크로스캡 있지 않습니까? 크로스캡은 결코 무엇이에요? 뿔롱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관통의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만들 수 없어요. 이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상적으로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가상적으로. 근데 이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크로스캡이도 되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주와 우주를 이게 뭐죠? 이 자기 관통의 선을 따라가면은 그대로 다른 우주 속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리 3차원 공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을 빨려 들어가. 그러면 밖으로 나서 파이트홀이 되면서 서로 다른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도 잘 알아야 되고.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애셔를 또 가져올게요. 애셔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걸 한 4-5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좀 용어도 또 번역도 다시 하고 쓰다 어렵습니다. 하여간 다음 주는 제가 강의록을 따로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록을 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위상학적 정신구조를 여기다 첨부하든지 그렇게 하지 서로 다른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